안녕하세요.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신용태 강사입니다. 자, 맥스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쉐입, 지오메트리, 그리고 기즈모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하는 툴들이 이렇게 있어요. 셀렉션 툴하고 뭐 여기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브 툴, 그리고 로테이트, 그 다음에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 단축키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QWER이라는 단축키를 씁니다. 그래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Q라는 단축키를 쓰고, 무브는 W, 그리고 로테이트는 E, 그 다음에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R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단축키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Q를 눌렀을 때 뭐 어떻게 얘네들이 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장 평소에 많이 쓰는 이 지오메트리, 여기가 지오메트리라고 해요. 3000 오브젝트들을 다 그릴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박스, 콘, 스피어, 지오스피어, 실린더, 튜브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클릭해 주시고 퍼스펙티브에다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꾹 드래그 마우스 위로 올려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꾹 드래그 마우스 뗐다가 위로 올려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거나 ESC를 누르셔서 명령어를 종료시켜 주셔야 해요. 아니면은 뭐 명령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뭐 수치값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자, 박스에서 다시 꾹 드래그 마우스 떼고 위로 올렸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라미터스라고 해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length, width, height이라고 해서 수치값을 입력하는 그런 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 벽돌 모양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랭스는 길이기 때문에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한 150 정도 해주시고, 위드는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50 정도 해주고,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Z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얘는 25? 이거 랭스 100으로 할게요. 왜 150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시다. 명령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수치값을 입력해서 바로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명령어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박스로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다 박스를 눌러도 여기서 입력을 하겠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modify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이기 때문에 이 modify 란에 박스라는 애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아까 그린 애죠. 그리고 이 modify를 쓰시려면 항상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length 100, width 50, height 25 이렇게 해서 벽돌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모양만 그런 거니까 정확한 수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박스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림과 동시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랭스 세그먼트, 위드 세그먼트, 헤이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랭스 세그먼트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Y축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죠.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F3번을 눌러서 보도록 합시다. F3번은 뭐냐면 와이어프레임 모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웃라인 틀 부분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F3번이에요. F3번 와이어 프레임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F3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끄게 되면은 당연히 면이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위드 세그먼트는 당연히 그 폭 쪽에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헤이 세그먼트는 당연히 높이 쪽에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에서 이렇게 수치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랭스, 위드, 헤이트, 세그먼트는 전부 다 최소값이 하나입니다. 하나까지는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박스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축키는 Q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Q를 입력하시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 Q. 근데 Q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는 위치가 바뀔 겁니다. 이 부분에 있는 아이콘이 아까는 네모였는데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게 뭐 동그란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이게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거는 이런 네모죠. 네모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니까 뭐 쓰시는 방법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를 한번 더 눌러 보시면은 이게 Circular Selection Region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란 원 선택 방법이죠. 그 다음에 얘는 Fence Selection Reg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그 포토샵에 나오는 그 폴리곤을 라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한 번 더 눌러 주시면은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한 번 더 눌러 주시면은 뭔가 이 스프레이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잘 안 써봐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각형 선택 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를 눌렀는데 갑자기 이상한 선택 툴이 나온다. 뭐 이상하다기보다 원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럴 때는 Q를 한 번 더 누르셔서 사각형이 돌아올 때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택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동이나 아니면 뭐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선택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선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특이사항은 Q를 한 번 더 누르면 선택 방식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 번 눌러서 네모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게 편하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이동 툴이에요. 무브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가운데에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축이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얘네들의 명칭을 기즈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브젝트 축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축의 방향성.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가 가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Y축, Z축. 그러니까 어디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기즈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축이 나와 있는 거를 기즈모라고 해요. X, Y, Z. 그리고 이 기즈모 같은 경우에는 무브 툴, 스케일, 로테이트, 셀렉션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브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죠. 근데 아까 Q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선택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W 눌렀을 때 화살표가 나오는 게 맞고, 이 기즈모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껐다가 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그리고 X를 눌러주시면은 기즈모를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끄고 사용은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실수로 꺼져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X. 자, 그리고 이 기즈모 사이즈도 키웠다 줄였다 하실 수가 있어요. 백스페이스 옆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버튼하고 플러스 버튼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눌러주시면 기즈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거에 맞춰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는 선택을 하셔야지 기즈모가 뜨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보시면 X축에 커서 갖다 대시면 X축만 노란색으로 뜨죠. 이 상태에서 꾹 드래그 하시면 X축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Z축으로 꾹 들어가면 Z축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Y축으로 하면 Y축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게 정확한 치수를 입력해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Select and M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elect and Move 같은 경우에는 선택도 되고 이동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렉션의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무브 트랜스폼이라는 애가 뜹니다. 무브 트랜스폼. 우리는 여기에다가 수치값을 입력을 해서 이동을 시켜 줄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Absolute World, Offset World. 자,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solute World 같은 경우엔 일단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건 어떻게 보면 CAD에서도 좀 나왔던 내용들이기는 한데 CAD나 맥스나 절대 좌표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밖에 없는 좌표고 절대적으로 표시하는 좌표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0,0,0만 아시면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0,0,0만 알면 된다니 무슨 소리냐. 자, 이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거나 그럴 때 쓰지는 않고 오브젝트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때만 씁니다. 우리가 뭐 오브젝트를 작업을 하다가 화면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오브젝트가 0,0,0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오브젝트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은 가구를 불러왔을 때나 다른 오브젝트를 불러왔을 때 그럴 때도 0,0,0으로 거의 거진 다 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다 0,0,0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오브젝트를 찾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시에는 항상 얘네들을 000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왜? 찾기 쉬우니까.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여기다가 눌러주시면 000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뭐든 도면이든 오브젝트든 전부 다 마찬가지니까 항상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offset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절대좌표라 했다면 그 절대좌표에 상대되는 개념 상대좌표가 나오죠. 상대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할 때 쓰는 애입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 어떤 좌표를 어디까지 어떤 좌표로 내가 가야지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어디 쪽으로 몇만큼 가야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오프셋 월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X축으로 500만큼 가려면 여기다가 500 입력하시면 돼요. 뿅. 너무 크게 입력을 해버렸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오게 해주고 한 10 정도 입력하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10, 20. 그럼 제가 결국엔 10하고 20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30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은 X, Y, Z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겠죠.
Y축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X, Y, Z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가고 싶으면 항상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Y 반대, X 반대, Z 반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솔루트 월드는 기억하셔야 될 게 0,0,0이고 오프셋 월드는 뭐예요?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쓰는 게 이 오프셋 월드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무브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쓰는 거니까 나중에 활용은 오브젝트 만들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예요. 로테이트는 단축키가 2죠. 2를 누르시면 되는데 2를 누르시면 기즈모가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무언가의 그 어떤 이론 같은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내가 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축을 잡아서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돌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이 돌릴 때 보면은 소수점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정확한 각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수점으로 끊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앵글 스냅, 앵글 스냅이라는 거를 켜주셔야 돼요. 앵글 스냅 단축키가 A입니다. A를 켜주셔야지 이게 5도 단위 뭐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도 단위로 가고 싶으면 1도 단위, 5도 단위, 뭐 10도 단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기 나름이니까 이따가 설정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테이트를 쓸 때는 앵글 스냅이라는 게 꼭 켜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로 각도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A를 눌렀습니다. 근데 내가 이 각도를 몇 도 단위로 돌릴 건지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앵글 스냅 토글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옵션을 보는 겁니다. 앵글 스냅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5도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1도 단위로 바꾸시면 1도 단위로 움직이고 2도 단위로 하시면 당연히 2도 단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띡띡띡띡띡 끊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물론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있죠. 여기다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면 로테이트 트랜스폼이라는 애가 뜹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X로 30, Y로 50,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시려면 마우스 우클릭, 어디다가 앱솔루트 월드에다가 그렇게 해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돌리는 기능도 있고 여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직접 입력하는 기능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케일 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 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유니폼 스케일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번째가 논 유니폼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쿼시라네요. 스쿼시.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첫 번째 유니폼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스쿼시는 저 같은 경우는 잘은 안 씁니다. 물론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뭐 쓰시기 나름이니까 저는 일단 편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거, 이것도 R을 누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바뀌어요. 일단 첫 번째로 두시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니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X, Y, Z축 전체가 커지는 스케일입니다. 근데 이거의 차이를 보시려면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하시는 건데 앱솔루트 로컬 얘는 절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열로 크기를 키우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프셋 월드가 이제 유니폼 스케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XYZ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비율에서 2배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200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300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배수로 들어가고 있죠. 첫 번째 원본이었을 때 100이고 두 번째가 이제 200이었고 세 번째가 3을 입력하니까 600이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배수로 늘어납니다.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100, 100, 100으로 만들어 주시면 원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X, Y, Z 따로따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만 뭐 2배를 할 수도 있고 Y축만 뭐 반, 50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논유니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X, Y, Z 따로따로 X 따로 Y 따로 Z 따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변함이 없어요. 일단 똑같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를 5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만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논 유니폼이랑 뭔가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다시 10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얘를 Z축을 하나를 이렇게 꾹 잡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시면은 Z축은 늘어나는데 그의 반대 XY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스쿼시의 기능이에요. 다음 반대로 Y축을 이렇게 늘리시면은 Y축은 늘어나는데 X하고 Z축은 줄어들죠. 반대로 X를 늘리면은 Y하고 Z축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거를 뭐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능은 이게 끝입니다.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축을 잡아당기면 나머지 두 개의 축이 줄어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다시 유니폼 스케일로 넘어가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바깥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안쪽 삼각형, 바깥쪽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안쪽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D 스케일이라고 해서 얘들이 같이 커져요. 이렇게 같이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바깥쪽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갖다 대시면 축이 두 개씩밖에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YZ, ZX, XY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들은 2D 스케일입니다. 축이 두 개밖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Z축만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로 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제일 활용도가 높겠죠. 자, 그렇게 해서 스케일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툴 사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파트에서는 한 번씩 눌러보시고 QWER 한 번씩 눌러보시고 W는 이동, 로테이트는 E, R은 스케일, 그리고 Q는 선택이구나.
근데 거기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때, 까먹지 않고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QWER의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 일단은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크리에이트라는 앱입니다.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지오메트릭 만들 수 있고 옆에 이 가려졌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게 쉐입이에요. 쉐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면에서 그릴 수 있는 라인이나 렉탱글이나 서클이나 엘립스나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걔네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박스, 콘, 스피어, 지오스피어, 실린더, 튜브 이거를 한 번씩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쉐입을 눌러주시면은 라인, 렉탱글, 서클, 엘립스, 아크, 도넛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 번씩 그려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리실 때는 여기 평면 뷰에서 좀 그리시는 게 좋고 클릭이에요.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베지어 곡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잘못 그었다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직선으로 긋고 싶다면 Shift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클로즈 스플라인이 뜹니다. 그럴 때 얘를 눌러주시면 얘는 닫힌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는 또 클릭이 아니에요. 꾹 드래그입니다. 꾹 드래그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서클도 마찬가지 꾹 드래그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도형도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제가 예제를 설명드리면서 그때 또 차근차근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한 번 더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크리에이트 탭에 있는 지오메트리와 쉐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오메트리와 쉐입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든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를 테니까, 일단 간략하게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